안녕하세요. 모어소프트 9월 온라인 세미나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첫 번째 세미나를 진행할 김용희 책임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은 2시부터 2시 50분까지 진행하는 안시스 SDK를 활용한 도심 지역 통신 환경 분석입니다. 지역 및 건물 데이터를 활용하여 도심 지형을 구축하고 구축한 도심 지형의 통신 환경 분석 절차 소개 및 사례를 바탕으로 SDK 기능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두 번째 세션은 3시부터 4시까지 진행하는 와이어리스 인사이트 기반 전투 임무 환경 통신 분석입니다. 와이어리스 인사이트 4.0의 시간 기반 이동 시뮬레이션 기능을 활용해 전투 임무 환경에서의 통신 환경 분석 설정부터 다양한 전투 임무 환경 사례를 분석하는 방법에 대하여서 다루겠습니다. 각 섹션에 대해서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Q&A 시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해당 세션을 듣고 나면 끝에 설문조사 QR과 링크를 공유해 드릴 예정입니다. 참여해 주시는 모든 분께 커피 기프트콘을 증정해 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시스 SDK를 활용한 도심 지형 통신 환경 분석에 대한 웨비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웨비나의 콘텐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지형, 건물 모델링을 추가하여 SDK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도심 지형을 생성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생성한 도심 지형을 바탕으로 통신환경 시나리오를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두 가지 컨텐츠를 바탕으로 아래의 세부 항목들로 웨비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지형 데이터 반영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형 데이터 반영에 대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이번 웨비나에서 사용할 시뮬레이션 툴인 안시스사 SDK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DK는 시스템 툴킷의 약자로 국방, 우주, 항공, 통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임무 분석, 시스템 설계 및 시뮬레이션을 위한 전문 소프트웨어입니다. 고해상도 지형, 이미지, RF 환경 등을 반영한 시간 동적 3D 시뮬레이션과 지상, 해상, 공중, 우주 자산을 통합 모델링하고 미션 수행 시나리오 분석이 가능한 시뮬레이션 툴입니다. 추가적으로 안시스 및 다른 여러 가지 툴과도 연동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SDK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기능이 있지만 이번 웨비나에서는 지형, 건물 정보 데이터를 이용하여 도심 지형 환경을 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커뮤니케이션 모델링, 커버리지, 보고서 및 시각화에 대해서 중점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형 데이터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용할 지형 데이터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사용할 수 있는 지형 데이터는 국토지리원, 나사의 얼스 데이터, 구글 어스 등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국토지리정보원 데이터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형 데이터를 얻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국토지리정보원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회원가입 후 항공사진 및 지도받기를 클릭합니다. 두 번째는 통합 검색에서 원하는 지역을 검색한 후 간편 지도를 간편 지도 검색을 클릭하고 영역 항목을 사각형으로 선택하여 원하는 지역을 지정해 준 다음 공개 DM에서 최신 날짜의 자료를 선택한 후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합니다. 세 번째는 로그인 후 다운로드 경로를 선택하여 다운로드를 진행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압축을 해제하고 데이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선택한 영역의 지형 데이터는 여러 가지 파일로 분할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형 데이터 변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하나의 파일로 변환이 필요합니다. 많은 지형 데이터
데이터 변환 프로그램이 있지만 우리는 사용 방법 설명이 많이 나와 있는 QGIS라는 오픈소스 프로그램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사진은 QGIS 실행 시 나오는 전체 화면입니다. 지형 데이터 레이어, 좌표, 파일 위치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GIS 실행 후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좌표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설정의 옵션 항목을 클릭하여 기본 좌표계를 WGS84로 설정하여 줍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용할 SDK의 어반 프로파게이션 모델이 UTM 좌표 기반 형상 쉐이프 파일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좌표계를 설정하고 난 후 지형 데이터를 병합 및 변환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첫 번째는 다운받은 공개 DEM의 img 파일을 임포트한 후 지형 데이터를 확인합니다. 쉽게 드래그 앤 드롭으로 방식으로 쉽게 임포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레스터 탭의 미스셀레니어스 항목 중 내용 중에 병합을 선택합니다. 세 번째는 병합할 데이터의 레이어를 선택합니다. 다음으로 이어서 네 번째로 병합한 산출물을 TIF 파일로 저장을 할 위치를 선택합니다. 마지막으로 병합을 실행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따라 병합을 진행하여 병합이 완료되면 좌측 하단 레이어 항목에 신규 병합한 파일이 생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병합이 완료된 신규 파일은 QGIS 프로그램의 내보내기를 이용하여 프로그램 밖으로 내보내시면 SDK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병합된 신규 파일을 우클릭하여 내보내기를 선택한 후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시면 됩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 시 저장 파일 위치, 이름, 좌표계 설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SDK에서는 저장 경로에 한글이 있는 상태에서는 인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장 경로의 파일명에 한글을 배제하여 주시고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좌표계는 WGS84 좌표계를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고 내보내기를 실행하시면 좌측 하단 레이어 항목에 내보내기가 된 신규 파일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보내기가 완료된 지형 데이터를 SDK에서 다운로드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병합이 필요 없는 영역이면 지형 데이터를 불러오셔서 병합 과정 없이 내보내기만 진행하여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형 데이터 반영을 위한 변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건물 구조물 데이터 반영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구조물 데이터를 반영하기 위한 건물 구조물 데이터를 구하는 방법은 앞서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지형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법과 동일하며 차이점은 영역 설정 후 수치 지도에서 수치 지형도 버전 2.0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다시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받고 싶은 지형 영역을 선택하시고 공기 DEM 자료, 수치 지형도 자료를 순차적으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선택한 영역의 수치 지형도 데이터도 지형 데이터와 마찬가지로 여러 개의 파일로 분할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동일한 영역이지만 축적에 따라서 나눠져 있는 수량의 차이가 있으며 원하는 축적 크기의 데이터를 선택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수치 지형 데이터도 나누어져 있어서 지형 데이터 변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하나의 파일로 변환이 필요합니다. 동일하게 QGIS를 이용하여 변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본 좌표계 설정이 WGS84가 적용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좌표계 설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치 지형 데이터를 바탕으로 건물 구조물 데이터를 병합 및 변환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첫 번째는 다운받은 수치 지형 데이터 파일 중 DBF나 쉐이프 파일을 임포트합니다. 국토지리정보원의 자료는 하나의 폴더 안에 여러 개의 파일이 들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용량이 가장 큰 파일을 임포트 하시는 것이 데이터의 누락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벡터 탭의 데이터 매니지먼트 툴스 항목에서 벡터 레이어 병합을 선택합니다. 세 번째는 병합할 데이터의 레이어를 선택합니다. 다음으로 이어서 네 번째는 병합한 산출물을 쉐이프 파일로 저장할 위치를 선택합니다. 다섯 번째는 병합을 실행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따라 병합을 진행하여 병합이 완료되면 좌측 하단 레이어 항목에 신규 병합한 파일이 생성되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지형 데이터와 수치 지형 데이터를 하는 방법이 거의 유사합니다. 다음부터 나오는 내용은 수치 지형 데이터에서만 적용되는 항목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신규 병합한 쉐이브 파일에 대한 속성 정보를 열어 필드를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필드 수정의 이유는 SDK에서는 한글을 인식되지 않고 SDK에서 사용할 쉐이프 파일에는 건물 풋프린트를 나타내는 폴리건 픽처와 건물의 고도를 나타내는 표고 속성이 있어야만 합니다. 국토지리원 데이터에는 필수 항목 외에 다양한 정보들이 있는데 이 모든 데이터가 건물 데이터를 반영하는데 꼭 필요한 자료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필드 수정은 편집 모드를 활성화하고 난 후 건물 고도와 건물 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층수, UFID 필드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들을 삭제합니다. 이 외의 항목들을 삭제하지 않으시면 에러의 요인이 될 수 있고, 나머, 아니면 다른 숫자나 이런 것들로 다 전부 바꿔주셔야 되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이 업무 진행상 유리합니다. 불필요한 필드 항목을 삭제한 후에는 층수 필드에서 건물 높이를 적용하여 실제 건물에 대한 높이 정보를 수정하여 줍니다. 통상적으로 주거용 1층 높이로 3m를 적용하였고, 큰 따옴표, 층수, 큰 따옴표, 곱하기 3을 적용하여 일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일괄 적용이 아닌 개별로 실제와 동일하게 높이를 조정하시고자 하시면 공간정보 오픈 플랫폼인 V홀드에서 시설물의 상대 고도 높이 정보를 확인하시어 개별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병합 및 필드 수정이 완료된 신규 파일은 내보내기를 이용하여 QGIS 프로그램에서 내보내서 SDK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병합된 신규 파일을 우클릭하여 내보내기를 선택한 후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시면 되고, 이때 저장 파일 포맷, 이름 및 위치, 좌표계 설정, 그리고 필드의 내보내기 이름도 영문으로 변경하여 주셔야 합니다. 이 점은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장 파일 포맷을 세이브 파일로 지정하지 않으시면 내보내기가 되지 않고 강제 종료될 수도 있습니다. 이 점 또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것과 같이 SDK에서는 저장 경로에 한글이 있는 상태에서는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저장 경로의 파일명에 한글을 배제하여 주시고 WGS84 좌표계를 적용하여 주셔야 합니다. 이러한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고 내보내기를 실행하시면 좌측 하단 레이어 항목에 내보내기가 된 파일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내보내기가 완료된 건물 구조물 데이터를 SDK에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지형 데이터와 마찬가지로 추가적으로 병합이 필요 없는 영역이면 수치 지형 데이터를 불러오셔서 병합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들을 진행하시고 내보내기 하셔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물 구조물 데이터를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QGIS 프로그램 지형 데이터의 공개 DEM 데이터를 임포트합니다. 다음으로 새 쉐이브 파일 레이어 탭을 열어서 파일 이름, 위치, 도형 유형, 좌표계를 설정합니다. 그런 다음에 새 필드 항목에 이름, 유형, 길이를 설정 후 필드를 추가하여 필드를 추가하는 필드 추가를 눌러 쉐이브 파일 레이어 생성을 완료합니다. 새로 생성된 쉐이브 파일에 건물 데이터를 추가하기 위해서는 편집 모드를 활성화시킨 다음에 폴리곤 픽처 추가 기능을 이용하여 건물 풋프린트를 그리고 그린 건물에 대한 필드 데이터를 설정하는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새 쉐이브 파일을 만드는 과정에서 지형 데이터를 추가하는 것은 건물 위치에 대한 정보를 눈으로 알아보기 쉽게 하기 위함이며 없다고 해서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쉐이브 파일에서 편집 모드 폴리곤 픽처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방법을 선택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건물 구조물 데이터를 추가한 후에 내보내기 기능을 이용하여 건물 데이터를 내보내셔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내용은 앞서 만든 지형 및 건물 구조물 데이터를 어떻게 SDK에 내서 조심 지형 생성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에서 만든 지형 데이터 TIF 파일을 SDK에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SDK의 시나리오를 생성합니다. 두 번째로 시나리오의 프로퍼티의 터레인 설정에서 Use Terrain Server for Analysis 선택을 해제하고 적용하고자 하는 지형 데이터를 추가합니다. 이것은 SDK에서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AGI, SIEGE, Geospatial Content Server 데이터를 사용하는데 이 정보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SDK에서 제공되는 지형 데이터는 범용 저해상도 데이터이며 대한민국 국토에 대한 정밀 고해상도 자료는 지리정보원 파일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부가적으로 SDK에서 제공되는 지형 데이터에는 인터넷이 연결되어 쓸 수 있어서 인터넷망 연결 없이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이 없는 상황이나 고해상도 자료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SDK에서 제공하는 지형 데이터 사용을 해제하고 지형 정보를 추가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이 점은 업무 환경에 따라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 유틸리티 탭의 Imagery and Terrain Convert 항목을 이용하여 TIF 파일을 PDTT 파일로 변환을 진행합니다. TIF를 PDTT 파일로 변화하는 것은 SDK 내부에서 사용되는 지형 파일 데이터 포맷인 PDTT 파일을 이용하여 SDK 전용 엔진에서 빠르게 읽고 시각화할 수 있도록 변환하는 것을 의미하며 SDK가 지형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전처리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변환한 PDTT 파일을 SDK에서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3D 그래픽스 창에서 글로브 매니저를 클릭합니다. 두 번째로 글로브 매니저 창에서 Add Terrain Imagery를 클릭한 후 로컬 파일에서 저장되어 있는 변환된 PDTT 파일을 선택하시고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글로벌 메뉴 창에서 추가된 PDTT 파일을 체크하면 3D 그래픽스에서 지형 데이터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오프 시 지형 데이터의 유무를 눈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지형의 고도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다면 차이가 크게 나지 않을 수도 있음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건물 구조물 데이터를 SDK에서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나리오의 프로퍼티의 RF 환경 설정에서 어반 터레스트리얼 탭을 선택합니다. 두 번째,
유즈를 활성화한 다음 어반 트레스트리얼 프로파게이션 로스 모델 중에 어반 프로파게이션 와이어레스 인사이트 6사를 선택합니다. 세 번째로 어반 지오메트릭 데이터 항목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쉐이브 파일을 선택하고 좌표, 좌표 정보를 WGS84로 설정합니다. 네 번째로 빌딩 하이트 항목에서 쉐이브 파일의 필드 목록 중 건물 구조물 높이에 대한 필드를 선택하고 높이에 대한 기준을 해수면이 아닌 터레인 기준으로 설정합니다. 이 기준 설정 부분을 꼭 터레인 기준으로 해주셔야 하며 해수면 기준으로 하시면 건물이 지형 아래에 잠기는 부분이 발생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유즈 터레인 데이터를 활성화한 후 적용하시면 SDK에서 건물 구조물 데이터가 반영됩니다. RF 환경 설정에서 건물 구조물에 대한 설정을 완료하시면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하얀색으로 건물 데이터가 추가됨을 알 수 있습니다. 건물에 대한 정보는 3D 그래픽스에서만 적용 및 확인이 가능하고 2D 그래픽스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SDK에서 지형 및 건물 구조물 데이터 적용 시 지형 데이터를 먼저 적용하신 다음에 건물 구조물 데이터를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순서 변경 시 건물 구조물이 지형에 묻히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도심 지형 통신 환경 분석 중 지형 건물 구조물 데이터 변환 및 SDK 지형 건물 구조물 데이터를 적용하여 도심 지형 생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심 지형 생성에 대해서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세션의 첫 번째 파트의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의 두 번째 발표는 최병헌 선임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